분포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통계 문제를 볼 때 정규 분포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얘는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가지 키가 되는 부분만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X가 정규 분포한다는 정규 분포 N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숫자가 두 개 쓰이는데 여기에 적히는 숫자가 X의 평균이 쓰이게 되고 여기가 분산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예를 들어서 70 얘를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황이 어떠냐면은 평균이 70 분산이 얼마? 25 표준 편차는 5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건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배웠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특별하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X를 중심으로 X인데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고 특징은 가운데의 X 값이 여기 평균 값이에요. 70이고 좌우 대칭입니다. 이게 특징.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를 따지면 얼마야겠어요? 1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반 나눴을 때의 넓이는 얼마겠어요? 0.5일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만 해도 충분한데 습관적으로 여기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 하나를 적어두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뭘 적냐면은 분산이 아니고 표준편차 5를 적어두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표준편차를 꼭 적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기 X 적는 습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정규분포라고 적혀있는 문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X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적는 방법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쉬워요. 봐요. P가 X가 80과 70과 80 사이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니까 70이 여기 있고 80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답을 뭘 쓰면 된다?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이 넓이만 계산해서 답을 쓰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넓이를 얘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식이고 적분하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적분하지 않도록 새로운 풀이가 고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넓이를 찾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의 넓이를 찾는 방법입니다. 넓이를 찾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 혹은 Z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중요한 말 아니에요. 사용법만 알면 됩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얘하고 그림을 비슷하게 하나 더 그려요. 그리고 Z라고 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대응점들이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X값이 80이고 X값이 70이죠. 여기는 Z값을 써야 되는데 이 Z값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걸 외워주세요. X값에서 뭘 뺀다? 평균 빼고 뭘로 나눈다? 표차로 나눈답니다.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적어다니면서 보고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만 하면 안 헷갈리니까. 자, 봐요. 80에서 평균을 빼야 돼요. 얼마? 70을 빼면 돼요. 그러면 얼마? 10. 뭘로 나눠? 5로 나눠. 그럼 80이 어떤 숫자에 해당되냐면은 2라는 숫자에 해당됩니다. 70에서 뭘 빼? 70을 빼야 돼요. 그리고 5로 나눠. 얼마? 빵. 그래서 Z값이 가운데 항상 빵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그림 사이의 관계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X값과 Z값은 다르지만 거기에 대응되는 이 넓이는 반드시 같도록 고안이 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같은지 따지기는 알 필요가 없죠. 그냥 그렇게 보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넓이는 Z값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표가 주어져 있다. 문제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문제에서 Z가 0과 2 사이일 확률이 0.48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면 돼요. 이 말이 Z가 0과 2 사이일 확률, 이 넓이가 0.48이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이 넓이가 0.48이니까 대응되는 여기도 똑같아서 0.48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라고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이걸 다르게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 때도 Z 써놓고 확률 어쩌고 해놓고 여기가 1, 2, 0.34, 0.48 이렇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Z가 0부터 1 사이일 넓이가 0.34이고 0부터 2 사이일 넓이가 0.48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되는 거. 됐죠? 됐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넓이가 0.48이니까 이 새끼도 0.48이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것.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제가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 14번. 정규 분포고 평균이 얼마? 170, 표준 편차가 얼마? 5라고 했어요. 그러면 닥치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뒤쪽 풀이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랑 헷갈리지 않으면 여기가 더 중요해요. X입니다. 여기 얼마예요?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170입니다. 근데 뭐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X가 175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175 찍고 나는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끝. 자, 푸는 방법은 Z로 갑니다. Z로 갈 때 가운데는 얼마가 된다? 0 될 겁니다. 자, 요거 바꿀 때 여기에서 이걸 빼야 돼요. 얼마? 5. 이걸로 나눠요? 1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이쪽 넓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넓이가 있어요. 0부터 1 사이의 넓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0.3413.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0.5겠죠? 요 반쪽의 넓이가. 거기서 요거만 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0.5 빼기 0.3413 이렇게 하니까 다 풀리는구나.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런 풀이는 그냥 계속 정규분포만 나오면 이 그림에 맞추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풀이는 책을 보고 책에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식으로 안 하고 그림에 맞춰가지고 그리면은 금방 익힙니다. 금방 익히는데 실전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힘드냐면은 또 다른 게 나온다.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 굉장히 까탈스럽다고요. X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똑같이 푸는데 문제가 다르다는 것만 구분하면 돼요. 이게 뭔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문제 21번에 보면은 P, X바가 496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위쪽에 말을 쫙 이겨봐. 정규분포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지? 자, 정규분포라는 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쉽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정규분포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데 하고 목적을 봐요. 근데 여기가 뭐가 보여요? X바가 보이죠? X바가 보일 때는 문제를 다르게 풉니다. X바가 뭔지를 X바를 보통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은 조금 전 문제하고 풀이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표본 평균이 뭔가만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표본 평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100개의 평균.
50개의 평균, 4개의 평균.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평균 낸 거야? 일부분만 평균 낸 거야? 일부분. 100개 중에 100개의 평균, 이런 말이 아닌 이상, 10,000개 중에 10,000개의 평균, 이런 말이 아닌 이상, 일부분의 평균 나오면 이게 표본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본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읽어보면은 평균이라는 말을 읽었을 때 이게 표본의 평균이 아닌지 이건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봐요. 이 X바가 문제에 몇 개의 평균이래요? 25개의 평균이죠. 이 25개가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개의 평균 같으면 표본의 크기가 몇 개? 100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눈치채는 데까지만 알면은 문제를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푸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 놓고 제가 아까 여기 중요하다고 했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표본 평균의 문제죠. X라고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써야 된다? X바라고 써주세요. 그럼 이게 좀 달라져야 돼요. 여기 가운데는 이 문제 보니까 평균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이라고 나와 있죠. 이 문제의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10이라고 쓰지 않는다. 표본 평균, X일 때는 10을 쓰는데 표본 평균의 문제일 때는 10을 그냥 쓰면 안 되고 뭘로 나눠야 된다? 루트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봐요. 얼마? 2.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런지 따지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X의 확률을 구하라는 게 하고 표본 평균이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제다. 풀이법이 여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496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이 넓이 구하는 건 이제부터는 똑같습니다. Z값 구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Z로 바꿀 때 얘는 0, 얘 내려올 때 잘 봐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4를 뭘로 나눈다? 2로 나누니까 Z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는 0부터 2까지의 넓이랑 같을 거다 다를 거다? 같을 거다.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0부터 2까지가 0.477이야. 그러면 이 부분도 얼마다? 0.4772.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구하고 싶으니까 0.5 빼기 0.472 하면 되겠네. 이걸로 끝. 이거 마이너스가 왜 마이너스 2되는지 다시 설명. 여기에서 이걸 빼야 돼요. X값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그걸 나와요? 그걸 이룬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X값에서 뭘 뺀다? 평균 뺀다. 그리고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걸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두 개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의 정규분포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실제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X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기를 M, 여기를 시그마라고 쓰고 푸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X바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기를 M이라고 쓰고 여기를 뭐라고 쓴다? 루트 N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 놓고 뒤쪽에 푸는 거는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인지 이 문제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질문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P, X가 뭐뭐보다 크다. 주어 자체가 X로 나와요. 이런 문제는 P, X바가 어쩌고 저쩌고, 즉 주어가 X바라고 애초 기호로 나오면 알아듣기가 쉽다 안 쉽다? 쉽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기호로 안 나오고 말로 나올 때도 있어요. 말로 나올 때 이걸 알아내는 게 학생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됩니다. 496 이상의 확률을 구하여라 할 때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써보면은 496 이상 496 이상 똑같잖아. 이거 가지고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이 앞쪽을 읽어야 돼요. 이 가. 자, 여기 주어가 평균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496 이상일 확률. 평균, 그 다음에 이 평균 앞쪽을 또 찾아 읽으면은 N개의 평균이 이상일 확률. 이렇게 나오면은 N개의 평균이라면 전체 평균이 아니죠. 전체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X 문제가 아니고 X가 문제구나 하는 걸 눈치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체크해야 된다는 의식이 남아있어야 실수를 안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책 거기서나 이렇게 익힘책 풀다 보면은 자꾸 헷갈려요. 어떨 때는 이걸로 쓰고 어떨 때는 이걸로 쓰고. 왜 헷갈리느냐? 문제가 다른 건데 구분을 안 했으니까. 왜 구분을 안 했느냐? 이상의 확률만 생각했지 그 앞에 주어가 평균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지 안 달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풀이 보면은 어떨 때는 이걸로 쓰고 어떨 때는 이걸로 써서 헷갈린다. 이것만 구분하면은, 그런데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끝. 간단하죠?